인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사업하는 이종영입니다. 네,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면을 켜지 못한 채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탱코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탱코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탱코어가 어떤 것들이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1번에서 5번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고 있는 고객대에 대해서 공유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6번에서 10번, 즉 행동 실천 과정의 일부분과 피드백 과정, 필수 과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그 탱코어 1번에서 5번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물론 뭐 강의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 나는 1번에서 5번을 하나라도 어떻게 좀 내 것으로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실천해 본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강의를 들으면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지난주 5가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그리고 오디오 CD, 미팅 참석, 제품 100% 애용, 그리고 STP까지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눴었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고개더라고 부르는 것들 매일매일 하루에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색깔처럼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그리고 개수를 지켜서 주기를 지켜서 진행해야만 하는 그런 5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었고요. 이런 5가지는 반드시 그런 지켜야 되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켜나가는 습관 꼭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본적인 준비가 탄탄하게 된 다음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동 실천 과정 그리고 피드백 과정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부분은 소비자 관리 부분입니다. 소비자 관리라고 하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아메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소비자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은 지금도 소비자이고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고급 과정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다 사업자라는 전제하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소비자로부터 시작을 하셨을 거고요. 지금도 현재 소비자이실 거고 그리고 아메이 사업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두는 순간 뭐 그만두실 수도 있고 안 그만두실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내가 이 아메이와 함께하는 그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소비자일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작해서 소비자로 끝나는 일이고 이런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사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마케팅을 가지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한국 아메이 회원 가입한 인원이 거의 120만, 뭐 130만 가까이 되지만 그중에 미팅을 참석하면서 제대로 배워서 진짜 열심히 저희처럼 교육을 받고 그 교육받은 것들 배움을 토대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채 1만에서 2만 명이 안 된다고 통계적으로 보면 1만 명에서 2만 명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메이 사업의 매출이 증가되는 이유, 그리고 아메이 사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로서 이 안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우리가 원하는 꿈과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가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가끔씩 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 소비자라는 베이스가 없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조차 없고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인세 수입, 자산 수입, 꿈, 미래, 희망 사실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비자한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 이 6번이 소비자 관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소비자 관리보다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자에 대한 관리라는 단어는 뭔가 약간 의도적인 생각, 의도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반면 관심이라는 단어는 진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진정성.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소비자는 관리라는 단어보다는 관심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관리는 말 그대로 노동 수입의 영역이라면 관심으로써 이루어진 진짜 내 사람이 되고 그 믿음 관계 속에서 애용자가 됐을 때는 내 영원한 인세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메이 사업의 본질 자체가 아메이라는 생필품을 좋아하는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메이 사업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의 시작과 끝은 소비자이다. 우리는 소비자로 인해 성장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ABO는 소비자에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냥 이 사업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비자인 것이죠. 이 개념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면서 핵심 제품을 모두 소비할 수 있는 애용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각자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제품 내에서 본인들이 쓰는 것만 쓰려고 하는, 왜냐하면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제품이라든가 다른 제품이라든가 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핵심 제품 포함해서 모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애용자를 만들어 나가는 게 소비자 관리의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소비자라는 분들은 어쨌든 제품,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데모라는 부분인 거죠. 데모를 통해서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소비자를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그 소비자가 영원히 나의 소비자로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소비자분들을 만나고 주변에 콜트 컨택을 하다 보면 제품을 쓰고 있으면서도 데모를 보지 못한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데모를 보면 신기하고 내가 쓰는 제품이 왜 좋은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좋다, 다른 제품들과 어떻게 비교가 된다, 이거를 그냥 내가 써본가 느낌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제품이 왜 우수한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게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데모를 보여주면 내가 기존에 쓰던 제품에 대한 불신을 일단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의 흔들림, 그리고 다음번에 이 제품이 떨어졌을 때 아메이 제품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리더 사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후원을 해결하려면 SP를 하면 되고 PV를 해결하려면 데모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매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PV라는 부분인 거고, 그 PV라는 부분, 매출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수입이라든가 우리 사업의 성장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데모라는 부분, 리더 사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PV를 해결하려면 데모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에 맞게 우리가 과연 데모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분들께 데모를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가 어쩌면 이 사업의 성장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소비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반드시 관리 노트, 즉 분류를 해서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스스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무엇을 쓰는지 점검해 볼 수도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업자의 역할인 거죠. 여기서 소비자의 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는 수동적인 입장인 거고요. 사업자는 능동적인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관리해주고 케어해주고 뭔가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궁리하고 제공해주는 사람이 사업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편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고요. 사업자는 불편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맞는 거죠. 편의점이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돈은 누가 버냐면 편의점 사장님이 벌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불편하거든요. 편리한 건 소비자인 거고. 그래서 소비자 관리 노트를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수입을 창출하고 그 수입을 통해서 인세 자산 수입의 형태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남들보다 하나 더 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비자 관리 노트를 통해서, 이런 작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런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보다 사업자가 그 소비자가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를 더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쓰는 소비자를 2개 쓸 수 있도록, 3개 쓸 수 있도록, 핵심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내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노트 작성을 통해서 기록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별 맞춤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라는 부분은 소비자별로 주력 제품,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제품에 대한 신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이라든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그 소비자가 이 아메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맞춤 정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한국아메이에서 우리한테 카톡을 보내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브론즈 빌더 이상의 리더분들한테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임팩트 있게 잘 주어지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정보들을 지금 소비자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내가 지속적으로 그 소비자 그런 제품의 정보가 필요한 소비자들한테만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도 진짜 나와의 관계를 끈끈이 유지할 수 있고 그 소비자가 나를 통해서 제품을 꾸준히 구매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단순 소비자로 시작을 하겠지만 그 소비자가 나의 관심과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애용자로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애용자가 된 다음에 제품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이제 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 사업에 대한 신뢰, 마케팅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애용자 중에서 반드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그런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소비자 관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품 그 자체가 강력한 후원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품이 생필품이고 재구매가 일어나고 떨어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비자 관리를 잘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고 꾸준히 만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든 마케팅이든 여행이든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진심이든 관련된 정보든 여러 가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뭔가 툴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아메이 사업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후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소비자 관리랑 이 중용 23장이라는 문구가 정말 많이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앞에 주어를 목적어인가요? 주어 소비자에게라고 붙여보시면 저는 진짜 이 문구가 우리가 소비자를 대해야 하는 태도를 정확하게 표현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자가 휴지 하나를 시켜도, 세제 하나를 시켜도, 라면을 번들째 시켜도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휴지를 구매한 소비자가 나중에 사업에 관심을 갖고 나의 한 레그가 돼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 이상 보석핀,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를 통해서 아메이를 접하게 된 그 모든 소비자든 사업자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아메이 제품들을 진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변하게 되고 나와 세상이 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비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나의 마음,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진심이 통하면 반드시 제품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이라든가 가까운 분들한테 친구인데 이것도 하나 못 사주냐고, 가족인데 이것도 하나도 못 사주냐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들과 나와의 진심이 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렇게 해서 진심을 전하는 일이 어쩌면 제품과 함께 꼭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번째는 상담이라는 부분입니다. 상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 강의라고 일컫는 A스텝이라든가 텐코어,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리더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진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찾은 다음에 오른손엔 A스텝, 왼손에는 텐코어를 들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텐코어랑 A스텝에 유일하게 겹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미팅이랑 상담이거든요. 성공적인 미팅이랑 상담이라는 부분이 텐코어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A스텝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시스템의 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잘 해낼 수 있어도 아메이 사업을 진짜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해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만큼, 미팅, 상담, 이거 두 개만큼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상담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팅이라는 부분,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 두 가지 A스텝과 텐코어에 들어있는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미팅과 상담이라는 부분을 내가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사업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아메이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 거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 너무나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아메이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가장 큰 방향성은 본사에서 일단 기준 뭔가의 틀을 잡아줄 거고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지는 스폰서님이 잡아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메이라는 회사 자체는 지금 미국에서 60년이 됐고 한국에서 30년이 됐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다라는 매뉴얼은 회사 본사에서 제공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생긴 거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매뉴얼을 만약에 제공해줬다면 이 사업 설명서를 제공해줬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다. 라는 매뉴얼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설명서를 제공을 해줬다면 아메이를 통해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상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오해와 편견이 조금은 덜 생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 자체는 생필품을 잘 만들어내는 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LOS를 만들어주고 구성하고 보너스를 나눠주는 진짜 그 일련의 활동들만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모든 일련의 활동들은 각 그룹별로 각 팀이 가진 그런 방향성 색깔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한다는 건 뭐냐면 스폰서 중심의 사업을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스폰서가 속해 있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원팀의 방향성, 원팀이 원하는 원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중심의 사업을 한다라는 게 내가 상담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내가 상담을 온전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내가 팀의 방향성, 스폰서의 방향성대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서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뭐 초반에만 몰아서 집중해서 하고 나중에 핀이 성장하고 나면 안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 사업이 끝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과정에 걸쳐서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담을 하실 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나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성장할 수 있을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이 항상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제 어쨌든 부모님께서 스폰서이시고 지금 제가 집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저는 주기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스스로 이 질문을 많이 던져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일인데 과연 그 생각과 생각이 만났을 때 곱하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곱하기가 돼서 시너지가 나는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서 어쩌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더디게 다양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나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이 생각이 내가 그 스폰서와의 만남, 상담을 시작했을 때 그 상담의 과정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진짜 폭발적인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상담을 통해서 뭔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스폰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여기 이제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많이들 활용하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활용하시든 뭐 차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실 텐데 내비게이션이 주는 가장 좋은 효과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로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비게이션이 처음으로 저한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자 할 때 처음으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데? 라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상담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고요.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목적지도 정할 수 있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최적의 길을 안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시작 그리고 스폰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 현재 위치를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스폰서일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로 실시간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스폰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모를 때는 움직이지 마시고 아메이 사업의 방향은 스폰서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방향을 모를 때 움직이는 거는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그렇게 해서 갔다 왔다 돌고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도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빠른 길을 제대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향을 모를 때는 움직이지 말고 물어보는 게 정답인 거죠. 간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방향이 틀릴 경우에는. 그리고 목표는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기하는 것도 상담이 필요하다. 대부분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많은 상담들을 하시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상담이 월초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요. 한 2주 정도 됐을 때까지 이제 상담의 주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3주차, 4주차가 되면 이제 뭐 상담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목표 언급 이런 거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포기라는 단어보다도 목표를 이번 달에 혹시나 못하게 될지라도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성장할 수 있게 변화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상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스와 성장 속도는 비례한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스폰서와 파트너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담 내에서 성장을 위한 상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거 해봤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면 이렇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노라는 답변이라든가 뭔가를 해봤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스폰서도 사람인지라 여기 거절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스폰서도 사람인지라 뭔가 성장을 위한 상담보다는 그냥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뭔가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손해인 거죠. 내가 뭔가 이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자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게 상담인데 그 예스란 대답이 아니라 뭔가 내 생각을 계속 개입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노라는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성장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장기전이 되는 거죠. 내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예스와 성장 속도는 비례한다라는 거 그래서 성장을 위한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상담이 진행되더라도 그 상담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난 이유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대답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대답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상대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상황도 변해 있을 거고요. 나라는 사람도 성장해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어쩌면 그 상담 사이에서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상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폰서에게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다. 상담을 할 때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상담을 스폰서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순종이랑 복종은 단어의 뜻이 다른 거거든요. 복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따르겠다라는 게 복종인 거고요. 순종은 내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거죠. 내가 오케이를 하고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거든요. 복종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상담이 되지 않고요.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내가 먼저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열어놓고 진짜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상담을 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상담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냥 주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상담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폰서와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냥 평소에 하는 카톡이라든가 전화라든가 그냥 미팅의 만남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스폰서와 함께하는 시간을 체크해보는 것도 저는 상담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폰서인 부모님과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폰서만큼 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그런 스폰서가 보기에 내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이는 거죠. 다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 동안 내가 던지는 말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 생각들을 표현할 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상담을 해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최하연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뭐냐면요, 네가 그래서 다이아몬드 못 가는 거야. 이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처음에는 마음이 좀 아프고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설적인 거죠, 표현이. 지금 제가 말하고도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이시고 스폰서인데 제가 성장하는 걸 바라시지 않겠어요? 누구보다 바라실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다 보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표현을 좀 돌려서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만 고치면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에머럴드가 되고 느꼈나? 제가 어느 순간 느낀 게, 그러니까 저도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돌아서 돌아보니까 아, 그게 키였구나. 그게 내 사업의 성장의 마스터키 핵심이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툭툭 던진 말에는 분명히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한 말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전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메이 사업이 윈윈이라는 것을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상담이다. 상담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가 아직 이 사업이 윈윈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거거든요. 어떤 스폰서가 바보도 아닌데 내 파트너가 멀리 가는 길, 돌아가는 길, 힘들게 가는 길, 억지로 가는 길 안내해 줄 스폰서는 없거든요. 스폰서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이렇게 어려운 거 시켜?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해? 이게 아니라 스폰서도, 파트너가 사업을 성장해야 스폰서도 성장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게 윈윈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예스가 사업의 성장 속도랑 비례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윈윈이라는 거를 내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각인시켜 놓으시면 스폰서와의 상담이 진짜 마음을 열고서 할 수 있는 순종적인 상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담은 LOS를 기준으로 파운더스 플래툰 이상 목표를 가진 스폰서와 하셔야 합니다. LOS 기준으로 파운더스 플래툰 이상, 이거는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필수 조건이고요. 거기서 충분 조건이 되려면 목표를 가진 스폰서랑 하셔야 돼요. 파운더스 플래툰인데 목표가 없다. 그러면 그 스폰서와의 상담을 통해서 나 또한 목표로 다가갈 수가 없게 됩니다. 분명히 목표를 가진 스폰서랑 상담을 하셔야 나 또한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 맵, 그리고 명단, 추가 명단 포함해서 스케줄, 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동할 것이 아니라 행동한 것에 대해서 상담하셔야 되는 거죠. 행동할 것에 대한 것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스폰서도 모르는 거. 행동한 것에 대한 상담을 해야 피드백이라는 게 되는 거죠. 피드백이라는 게 어떤 리더분이 피드백은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도 너무나도 와닿는 게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되고 상담은 정기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목표가 있을 때도 자주 하면 자주 하실수록 좋고 최소한 주 1회 이상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믿음 후 이해. 근데 진영 사장님께서 진영 사장님이 제 동생인 진영 사장님이 이 문구를 선믿음 후 믿음으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상담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옆에 조그만 그 가로등 사진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잘못 넣은 거 아니고요. 스폰서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최하연 사장님을 통해서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느낀 거는 등대와 같은 역할이 아니고요.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멀리서 빛이 돼주는, 내가 방향성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는 길을 옆에서 계속 비춰주시는, 따라가 주시는 그런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폰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작게 제가 사진을 좀 넣어봤고요. 그게 상담입니다. 8번째는 신뢰 쌓기 부분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사람이 하는 사업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신뢰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신뢰도 쌓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만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쌓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쌓는다라는 거는 뭐 하나 위에 뭐 하나가 얹어지고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시간이 필요한 일이 신뢰 쌓기라는 부분인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이 휴먼 터치이다. 아메이는 찾아가는 비즈니스. 내가 신뢰를 쌓아가는 비즈니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쌓아가셔야 되는 거고 어쩌면 이게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소비자, 사업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기존의 자영업은 수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소비자를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모든 소비자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진상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는 내가 찾아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신뢰도 내가 원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쌓아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메이 사업의 비즈니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신뢰 쌓기의 기본이자 시작인 거고 먼저 미인 대칭 하시는 거죠. 미인 대칭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거거든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여기에다 한 가지 더하면 질문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리더 선생님들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화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질문하고 먼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하는 게 신뢰 쌓기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뢰의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신뢰 쌓기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인데 왜 나는 신뢰가 잘 안 쌓일까? 혹시가 나는 신뢰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사업을 하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왜 나한테 소개를 안 시켜주지? 라는 부분들은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소개를 안 시켜준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아메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뭔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이 뭔가 부담 줄 것 같고 나라는 사람이 뭔가 실수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소개가 잘 안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우선이 돼야 신뢰 쌓기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 쌓기의 지름길이다. 내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약속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키는 게 어려워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뢰를 쌓으려면 그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작은 노력, 작은 습관들이 반복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신뢰 쌓기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신뢰라는 게 쌓이려면 나라는 사람의 그릇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한 번에 커질 수는 없지만 이런 미팅이라든가 성공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내 그릇이 조금씩 커져야 되는 거죠. 그 커지는 과정 속에서 신뢰도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의 신뢰는 단순히 친목 도모가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신뢰인 거죠. 친목 도모로서의 신뢰와 사업가로서의 신뢰는 다른 부분인 거거든요.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도 이 사업 안에서 사업가로서 지켜야 되는 신뢰, 미팅 시간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사업가로서의 신뢰가 반드시 아메이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 자신과의 신뢰 쌓기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먼저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신뢰 쌓기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말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그들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리치보스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진실되게 뭔가를 표현한다라는 거.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왜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시면 그게 제품이든 마케팅이든 뭐 어떤 게 됐든 아메이라는 기회가 반드시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9번째는 이 비즈니스라는 부분인 거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비즈니스거든요. 아메이 사업에 관련된 플랫폼을 온라인상에서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도 사업이 충분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 사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을 리마인드하는 과정인 거고 아메이 사업 자체가 정보 전달과 프로모션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정보를 필터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소비자든 사업자든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이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려면 저 아메이 홈페이지를 내 사무실처럼 항상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영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업이고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저 홈페이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단종됐는지 어떤 제품이 프로모션이 나오는지 저보다 빨리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몇 번의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소비자보다는 내가 더 빨라야겠다. 파트너보다는 내가 더 빨라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수시로 들어가 보거든요. 항상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뭘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카데미엔 뭐가 있는지, 로스맵에선 어떻게 보는지, 여행 점수는 어떻게 보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장님이라면 내 가게의 제품이 어디 있는지 얼마인지 어떻게 모든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의자 하나 책상 하나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아메이 사이트가 내 사무실이라면 나는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비즈니스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카카오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밴드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정보들을 활용해낼 수 있는 게 이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고 밴드나 카카오톡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런 밴드나 카카오톡조차도 그리고 원팀의 유튜브조차도 리더 사장님들께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의 툴이거든요. 그러면 그 툴을 누가 더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장 속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최현 사장님께서는 많은 누굴 만날 때 말보다 많이 하시는 게 팀을 보여주시고 밴드를 보여주시고 팀을 원팀 유튜브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사업을 조금 더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업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온라인 줌이라는 게 중요시된 시점이기 때문에 제2의 미팅 장소가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줌 미팅 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 줌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리마인드하는 공간이다.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필수 과정. 지금까지 6번에서 9번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병행해야 되는 피드백 과정이었다면 마지막 10번, 10번째가 건강에 관련된 필수 과정인데요. 영상 하나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부호밖에 안 돼. 네, 저는 여기서 나온 이런 대사들이 아메이 사업을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에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럼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그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라는 대사거든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체력이 없다면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아픈 사람이 긍정적일 수 없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아메인 거고요. 내가 가진 체력이 내가 가진 사업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게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면서 탱코어에 포함된 이유,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 그 뭔가를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자제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리더십이 깃든다고 리더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건강을 지키는 노력들을 꼭 필수 과정으로 지켜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10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10코어는 10가지 행동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꼭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습관. 내가 무의식 중에도 그냥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들 때까지는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을 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성공자는 기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할 수 있는 습관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뭐 인포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아메이 매장에 있는 서점에 가면 저런 책들을 팔거든요. 그 책이 아니더라도 그냥 A4 용지에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10코어 점수를 매겨보시는 거죠. 하나에 1점씩 나는 몇 점인지, 최소한 8점 이상이 매일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점수가 유지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다음부터는 10코어 일지를 기록해 보시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기록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쌓이기 시작하면 진짜 10코어가 내 몸에 배게 되면 그때는 이미 보석피 인상이 되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10코어 체크리스트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들 10코어 행동 습관을 통해서 싱가포르 지중해까지 다들 성취하실 수 있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